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 분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셨는데 고작 3개월 만나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힘이 조금 더 실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놓는 거거든요. 이 사람과 재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사연자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함으로써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에 나라는 존재가 짐이 되지 않도록 당분간은 전적으로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사연자분은 어찌됐건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표현과 어느 정도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이 관계에 만족을 느끼는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시간과 감정과 여러 가지들을 짜내서 우리 사연자분한테 맞춰주려고 한 건데 이게 우리 사연자분의 기준에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은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종종 하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들어와 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가치관을 빠른 시일 안에 확인을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가치관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압박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나랑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양가 부모님 뵙고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나보고 나와 안 맞다 싶으면 칼같이 쳐내는 게 가능한 시기긴 합니다. 이분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분이랑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의 어떤 모습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확신이 든 건지를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를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써주신 사연을 보면 두 분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게 안 맞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성향이 잘 맞아도 이 하나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하고 이 사람과 같이 살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싸웁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 굉장히 작은 생활 습관부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끝도 없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면 두 분이 결혼하셔서 부부 생활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이 작은 문제들을 서로가 계속 속에 담아놓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터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고요.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연자분은 안 맞는 부분을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잘 맞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은 나랑 잘 맞는 것과는 별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안 맞는 한 가지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조차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남친이 원하는 방식, 횟수 등을 물어봤는데 남친은 저에게 어떤 점을 원하는지 물어봐 주질 않아서 저만 계속 눈치 봐야 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결혼을 포기해야죠. 연애를 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 이걸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다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얘기를 듣지 못했고 상대방이 얘기를 해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재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결혼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친이 몸이 안 좋아서 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매번 남친 말할 때는 괜찮고 저 말할 때만 피곤한 것 같아서 쌓인 것 같아요. 남친은 그것도 상황이 될 때 해야 하지 않냐고, 서로 배려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그 사람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사연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 분이 결혼을 하기에는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을 못 담아요. 제가 많이 서운해하나요?
많이 서운해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는 걸 잘 모르십니다. 써주시는 채팅으로는 상대방이 얼마나 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서운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해줬던 건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서운한 걸 들어줘야 되고,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불쾌해진 감정을 너는 풀어줘야만 해 라는 게 자꾸 상대방한테 강요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남친이 로맨티스트라 그렇게 교육이 되었어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집중을 하기에는 서로가 여유가 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두 분이 진짜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결혼을 하려면 지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두 사람한테 집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은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까지 부족해지고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니 자꾸 밑바닥을 보이게 되고, 어디가 다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서 죄송하네요. 저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저는 만나면서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거든요. 저희도 자주 싸우고 자주 부딪힐 일이 있는데 왜 이게 문제가 크게 번지지 않냐면, 서로가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배우자라고 생각을 한 순간부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이 문제를 내가 여기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끝낼 수 있으면 그냥 미안하다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멀리 보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면서 이보다 더 다양한 큰 문제들과 직면을 할 텐데 굳이 지금 이 문제를 이만큼 부풀릴 필요가 있나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냥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은 미안하다라고 해버리고 그냥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두 분은 보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분은 관계를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항상 맞춰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연자분한테 항상 맞춰주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버거웠겠냐 이거죠. 아파서 자야 된다고 하는데 제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제가 서운해해서 남친이 내 건강을 신경 안 쓰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평소에 이 사람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연자분한테 항상 맞춰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이 이상을 바라냐고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바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다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표현이나 말들이나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확인하는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딱 전형적으로 이런 유형인데, 이 유형을 계속 유지하면 상대방이 우리 사연자분을 버거워해요. 결혼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깨달으면 안 되고,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과정에서 깨달아야 돼요. 헤어지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많이 연상인데 남친이 좋아했던 제 모습이 지금 없는 것도 문제 같아요. 제가 여유가 없는 게 맞아요. 아니, 우리 사연자분도 연애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연애를 시작하면 보통 한두 달은 온전히 서로한테 집중을 하잖아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클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감정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보다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나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아, 이제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상대방은 우리 사연자분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주는 입장과 받기만 하는 입장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받는 거는 지금의 내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언제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건 지금의 내 상황이나 현실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 없다고요. 항상 처음과 같은 이 사람의 모습을 원하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도 결혼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라고 뭐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사람이 생각해보면 처음이랑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예전만큼 뜨겁게 사랑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은 좋아해도 애정결핍은 아닌데 왜 이렇게 찡찡이 애가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목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한 로맨티스트였다면서요. 그런 모습에 우리 사연자분은 그 사람한테 혹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이 한결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내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은은하게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막 40도 이렇게 뜨거운 온도를 지닌 채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한테 내가 적응을 해버리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의 온도차를 버티지 못해요. 차라리 이 사람이 처음에 다가왔던 온도가 뭐 한 37도, 36도였잖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한 3, 4도 식잖아. 그러면은 이 정도의 온도차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처음부터 40도, 50도 이렇게 뜨거운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이 갑자기 10도, 0도, 영하 이렇게까지 온도차가 나버리면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못 버틴다고요. 아예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느낌이 나버린다니까? 사연자분은 지금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어느 온도에 적응할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온도를 원하시면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맞고요. 그냥 조금 나를 서운하게 만들어도, 조금 나한테 무관심하더라도, 처음 같지 않더라도 지금 이 사람의 모습 또한 나쁘지 않다면, 마음에 든다면, 지금의 온도가 괜찮다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걸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애 초기에만 느낄 수 있는 이 뜨거운 감정을 바라고 계시면 그 누구를 만나도 우리 사연자분은 결국 이별의 종착역에 도달할 겁니다. 우리 사연자분한테 가장 적절한 적정 온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너무 이 연애 초반의 뜨거운 온도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본인만의 좀 적정 온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람들이 결국은 헤어졌다라는 건 이 사람이랑은 결혼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거든. 결혼에 대해서 내려놓고 우리 사연자분도 그냥 마음 편하게 연애한다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넌지시 던져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답변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그냥 이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다고 봐야 됩니다.